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힘들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입니다. 쉽게 가면 맨날 1 더하기 1만 합니다. 곱하기로 못 넘어가요. 나누기도 넘어가고 이제 미적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 아플까봐 더하기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절대 생존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저도 이거 가슴이 와닿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영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 책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예? 외국 책에는 이런 게 많아,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정신교육 시키느라고 그러죠. 트레이딩 is war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에 들어오는 이상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전략과 전술을 많이 알든지, 예? 전략과 전술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 한 4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들. 근데 그 방법이 어렵고 힘들면 뭐 괜찮아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전쟁터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장은 못하는 거죠. 살아있을 보장.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배운다 그래서 굳이 생존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단지 확률을 좀 높이자.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네? 그러면 전쟁터에 장 시작하면 일단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략 전술 플러스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옛날 중국 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군주가 손자병법 아시죠? 그 이제 뭐 손자가 썼다, 손모가 썼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 군주하고 마차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3마리 갖다 놓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가 컸겠죠. 이기고 싶다래요. 맨날 져서. 한 번도 못 이겨봤다. 답답한 얘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모가 씩 웃습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길까요? 보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뭐 전략 없이 그냥 막 니 나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 3마리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제 한 팀이고 여기가 이제 손모 팀이에요. 책 사죠.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우리 맨날 1, 2, 3 하죠. 그죠? 근데 무조건 필승의 전략이 있다. 우리 무조건 이긴다. 그래, 군주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때까지 졌는데. 어떻게 이기는데? 그러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여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기려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말에다가 치장 이쁘게 해놓으면 이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똑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고, 이 말 3마리 중에서 가장 센 말이 뭘까? 예, 가장 센 말, 중간 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말. 이거를 구분해 놓는다 그러면 일단은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알 게 뭐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쪽에서도 가장 빠른 말, 중간 말, 가장 약한 말. 이걸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50%가 됩니다. 나머지는 증권 분석에서도 법술교가 있어요. 법입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수를 부려야 돼요. 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이제 스파이를 뿌리는 거죠. 누가 나올 건가? 순서가 얘네들이 누가 나올까? 그 누가 나온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필승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까? 이제 알아요. 상중하도 알고 이 말이 언제 출전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머리 아프십니까? 이게 간단한 게임이에요. 주식시장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저는 그래요. 보면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상말이 나옵니다. 상말이 출전하면 우리는 하마를 보내요. 하마를 보니까 일단 1패죠. 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말이 나오나요? 예.
중말이 나오면 우리 상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1대1이죠. 나올 거 하말밖에 없잖아요. 하말 나오면 우리가 중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대1로 이기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전략입니다. 전술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거 하나도 모르고 말 나왔어? 우리 센 거 보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운에 맡기는 거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짤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건데 지난주에 워낙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다가 저 혼자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훈이에요, 교훈. 주식시장에도 센 시장이 있고 약한 시장이 있고요. 센 말이 있고 중간 말이 있고 약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것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필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확률. 확률. 그래서 가장 약한, 내가 한번 패할 수도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내가 결국 이겨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배웠을 때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복합할 겁니다. 야, 두 가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세 가지까지 가는구나. 죽여라 죽여. 이럴 수준이 됐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장 먼저 3 inside up, 3 inside down이라는 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복습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복습하셨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보면 블랙 캔들이 생기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개 캔들, 두 개 캔들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 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람이가 생겼어요. 하람이면 강세로 진행될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첫째 캔들이 뭐요? 캔들 하나는 심리. 네. 두 개의 캔들이 예. 세 개의 캔들이 타이밍. 이렇게. 두 개의 캔들이잖아요. 예고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개의 복합 캔들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3 inside up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람이가 예. 3, 1, 2, 3잖아요. 3. 요게 인사이드 데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훅 리버살. 예. 훅 리버살 인사이드 데이. 이게 나타나면 시장이 급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3 여기 인사이드 업 한 거예요. 업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타이밍 어떻게 잡았죠? 위가 여기가 바이 시점이 되는 거죠. 바이 시점. 요 시점은요? 예, 손절매 시점이에요. 손절매. 그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 강의 나가면 제가 이제 그 손절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드릴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게 3 inside up이에요. 굉장히 강한 신호고 하람이의 상승 확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3 inside down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화이트 캔들이 하나 생기면 일반적으로 이 심리가 화이트 캔들이 저렇게 생기면 위로 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블랙 캔들이 이렇게 인사이드 안에 갇혀지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안에 갇혀지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살이에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인사이드 데이고 훅 리버살일 가능성이 높죠. 캔들 두 개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 3 inside down은 아래로 이렇게 블랙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블랙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세일 시점이, 매도 시점이 여기죠. 맞나요? 왜 대답들이 없어? 아니 여기가 양봉이고 여기가 인사이드 데이니까 매도 시점이 여기 맞아요. 예, 두 번째 캔들. 그 다음에 이 위가
스탑로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왜 스탑로스를 우리는 이때까지 시장에서 손절매를 밑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손절매가 위로 잡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공매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 공매의 개념이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주식은 사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선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팔아가지고 내려도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빌립니다. 10,000원에 빌렸어요. 주식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먼저 팔았어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았는데 주가가 내려서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팔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한 주니까. 근데 주식이 이제 그 주식이 8,0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주 사놓으면 주식은 동일하게 한 주 똑같이 있는 거지만 나는 2,000원을 번 거죠. 그게 공매 개념이에요. 내려갈 것 같으면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막상 하락하면 괜찮지만 하락 안 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데이니까. 그래서 매도했던 사람들은 이게 손절매 라인이라는 게 다시 사들어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데이는 훅 리버살은 인사이드 데이로 이게 어떤 캔들이든지 위든 아래든 서양 기법에 의하면 인사이드 데이는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buy one, buy two. 예, buy가 사는 겁니다. 여기가 sell one, 여기가 sell tw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양 기법을 배우기 전에 동양 기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공부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이렇게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살이 생기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널들은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3 인사이드 앞 하람이 배우셨습니다. 상승 추세의 하람이, 하락 추세의 하람이의 확인 캔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세 개죠. 만약에 이렇게 3 인사이드 앞, 3 인사이드 다운이 생기면 시장은 본격적인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리버살이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3 인사이드 앞이고 3 인사이드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때서부터 시장은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죠. 이제 우리가 보면 하람이가 생겼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저기 하람이가 생겼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일 캔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단일 캔들을 공부를 했었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매도세였죠. 이게 매도의 힘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두 번째 날 매도의 힘을 거의 잠식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에요. 당연히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매수의 힘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 매도 세 번째 날 매도의 힘이 완전을 소진시키는 매도의 힘을 소진시키는 매수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 마르보즈 큰 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지지구간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구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가는 이 지지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3 inside up, up, up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운은 이게 마지막으로 매수의 힘이었잖아요. 그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샀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사놨으니까 지금서부터 돈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매수의 힘의 절반을 소진시킬 수 있는 캔들이 이 매수의 힘의 중간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매수의 힘보다 조금 강한 매도의 힘이 생겼지만 아직 그 매도의 힘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으니까 일단 한번 툭 옆구리 찔러 본 거예요. 근데 꿈찔하면 이제 막 가는 거고 꿈쩍도 안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쿡 찔러봤더만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번 툭툭툭툭 팔아봤더만 매수가
쉽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겼던 이 매수의 힘, 바이파워가 세 번째 날 붕괴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저항 구간이 생긴 거죠. 블랙마르보지니까. 저항 구간이 생기면서 주가는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인사이드 데이의 확인 기법이고요. 인사이드 데이입니다. 저도 이거 좀 한국말로 우리 이론이 한국어로 나왔으면 한국말이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양에서는 리버살이 서양에서 한 6, 7개 돼요. 그 중에 하나인 훅 리버살입니다. 리버살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굉장히 신뢰도가 큰 캔들 패턴입니다. 이제 어느새 시간은 가고 단일 캔들에서 2개의 캔들 복합했다가 이제 3개의 캔들까지 들어왔었어요. 몇 개까지 가면 끝날까요? 캔들 몇 개 복합하면 이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까? 3개요? 6개요? 뭐 한 수십 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outside up, 3 outside down이라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일 캔들하고 복합 캔들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형성이 돼. 자, 요거 보면 기억나시나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 복습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이거 생각 안 하면 뭐예요? 분리싱글핑? 분리싱글핑이니까 매수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거죠. 그럼 매수 파워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캔들이 2개? 캔들이 2개면 뭡니까? 예고. 근데 세 번째 캔들이 타이밍. 타이밍이 뭔지는 알죠? 그럼 세 번째 캔들의 타이밍이 됐는데 가뜩이나 분리싱글핑 상방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캔들이 생겼는데 이 매수의 힘도 굉장히 컸는데 세 번째 날 또 다른 매수가 또 생긴 거예요. 저점에서 오를 확률이 클까요? 내릴 확률이 클까요? 오를 확률이 크죠. 그러면 이제 또 잡아가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 속에서 음봉이 나왔어요. 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 이제 계속 내릴 거야. 이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을 했다가 분리싱글핑의 개념입니다. 개파락을 했다가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마지막 날 생겼던 이 하락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생겼으니까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생긴 거죠. 이거 생겼구나. 야, 이거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건 추세입니다. 주가가 상방향으로 갈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면 잽싸게 팝니다. 왜 파냐면 지금까지 지긋지긋 했었는데 엊그제도 팔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얘가 올려주니까 에라 기회다 이러고 확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여기 딱 내려요. 또 이제 여기가 종가죠, 여러분. 그죠? 여기가 시가고. 그러니까 딱 내려오니까 거 봐. 내가 잘 팔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예. 그러면서 얘가 이게 바이파워였어요. 또 한 번의 바이파워가 저점에서 생기니까 중복되는 거죠. 매수의 힘이 계속 중복시키면서 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후에 판 것도 아니고 저점에서 팔았다가 겨우 저점을 벗어나자마자 높은 줄 알고 팔았는데 계속 가니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가니까 이제 쭉 올라가니까 저러다 안 마는구나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이제 팍 바이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좀 작다고 봅시다. 요렇게 이제 화이트가 나오니까 확 샀는데 그 다음날 갭 상승. 야, 지금이라도 잘 샀다. 이러면 이제 갭을 확 메우면서 블랙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베어리시 잉걸핑입니다. 2개 예고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기면 어떤 또 반전 캔들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뭔 준비를 해야 돼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2개가 예고고 이제 확인 캔들이 타이밍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참다 샀는데 버팁니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작하니까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잖아요. 그죠? 거봐, 잘 참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고했어.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못 팔아요. 왜 못 팝니까? 예?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습관이 바뀐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계속 오겠지 뭐. 이런데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기가 쫙 이렇게 내려오. 자, 봅시다. 여기서 불리시 잉걸핑, 이게 서양에서는 무슨 리버설이라고요? 이 불리시 잉걸핑이 서양에서는 무슨 키 리버설이라. 이게 키 리버설이라 그랬어요. 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CD 받으셨네? 이거 부러우십니까? 이 부러우세요? 이것도 자 CD 주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이게 이제 분리 잉걸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바이 타이밍이죠. 네? 이거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날 이거 넘어가면 사야 돼요. 근데 세 번째 날 낮게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살 타임 아니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이때서부터 이제 바이 타이밍으로 잡히는 겁니다. 손절매가 어디가 될까요? 저점이 손절매가 돼요. 왜 여기가 손절매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손절매 스탑로스입니다. 근데 왜 손절매가 돼야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주가의 저점에서 웬만하면 사기가 힘들죠. 사기가 힘든데 여기서 이제 바이 파워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시장을 거스릴 만한 큰 매수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안 올라가고 얘가 만약에 이 이후에 이렇게 붕괴된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올리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바이 세력들도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팔겠죠. 매수세가 없으니까 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베어리시 잉걸핑이 생기면 매도 시점이 여기겠죠. 세 번째 날 이거 붕괴하면 여기서 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왔으면 셀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 다행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 속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팔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버티고 싶죠. 우리 심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는 세력들이 크게 파는 세력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시장이 강세 시장이 유지되는 거를 강세로 안 보고 시장을 좀 약세로 볼 수 있는 큰 매도세가 생긴 거예요. 그럼 매도세가 생겼으면 이게 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강세 시장에서 강력하게 시장을 하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시키는 새로운 매수세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쪽에. 에? 이기는 쪽에 서야죠. 이걸 3 outside up, 3 outside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캔들,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에서도 우리가 한 개의 캔들 복합하면 두 개 나왔죠. 두 개의 캔들 또 세 개의 캔들 굉장히 머리 아플 줄 알았는데 두 개의 캔들을 알고 있으니까 세 개의 캔들도 저절로 쉽게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Back to the basic. 자, 그래서 요것도 아까 인사이드 데이 있죠. 훅 리버설. 그 다음에 요것도 아웃사이드 데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키 리버설. 그러면 동양에서는 하람이 잉걸핑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에서는 훅, 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 캔들의 두 개의 캔들, 세 개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저런 게 생겼을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저걸 훅, 키, 리버설이라고 합니까? 아, 이거는 키 리버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그걸 훅 리버설. 야,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해? 나중에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의 캔들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켜놓고 차트를 펼쳐놓고 그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같이 할 겁니다. 할 건데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배운 4가지 업, 다운 현상들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3개 캔들로 갑니다. 3개 캔들로 갈 거고, 이거 진짜 제 3개 캔들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3개 캔들은 타이밍이니까 타이밍이 이제 잡혀 들어가는 캔들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캔들이 기억나세요? 저녁별, 너돈도지하고 서돈도지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닝스타,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의 강세 전환 신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가 요거 다 공부하고 제가 차트를 탁 펼쳐주면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모닝스타고 이거 이제 이게 이브닝 스타예요. 예? 기억을 일단 딱 해 두시고 제가 이제 이론 설명 갑니다. 주가가 자 보시죠. 모닝스타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모닝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모닝서부터 기분 나쁘면 안 돼. 오늘 상쾌했죠. 축구 딱 보니까 아주 상쾌하고 오늘 같은 날 주식시장이 다시 시작되면 뭔가 폭등할 것 같은 예. 또 그런 날은 휴일이에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 미국 시장도 올랐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블랙 캔들이 생깁니다. 블랙 캔들이 생겨요. 강력한 매도 파워가 생긴 거죠. 강력한 매도 파워가 생겼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날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내리고 작은 캔들의 스타가 요만한 게 우리가 그때 배웠던 작은 캔들의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예. 근데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갑자기 이렇게 몸통이 작아졌다는 거는 심리들이 매도 심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쓱 사라지는 이제 매도의 힘이 약간 예, 두려워하면서 시장 방향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이고 이게 두 번째 날이죠. 예고 딱 이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블랙 캔들의 도지스타 배웠죠. 요것도 반전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바이가 여기라 그랬죠. 그때 복습하실 때. 근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날 세 번째 캔들이 거의 두 번째 캔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해서 세 번째 캔들이 이렇게 화이트 캔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닝스타예요. 굿모닝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굿모닝 이러고 바로 이렇게 앉아죠. 굿모닝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파워죠. 이게 매도세였는데 요거 그냥 매도해놓고 두 번째 날 딱 보니까 이 매도세가 조금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매도세들을 받아낼 수 있는 매수세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가 매도 심리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날 이 매도세들을 잠재울 수 있는 지지 구간이지. 이게 지지 구간. 그죠? 그 바이 시점이 언제 갔습니까? 여기 돌파하는 시점을 바이로 보시면 돼요. 바이. 이 바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이 이러면서 싹 파는 게 아니고 이 바이입니다. 예. 저게 바이, 이게 모닝스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닝 스타는 주가가 쫙 올라오면 화이트 마르보즈가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단일 캔들을 공부할 때 그랬어요. 화이트 마르보즈가 생기면 우리가 즉각 매수합니까? 네. 화이트 마르보즈가 생기면 지켜보라 그랬어요. 왜? 매수의 힘이 극도로 압축된 거니까 2, 3일 쉴 것이다. 그럼 2, 3일 쉬면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 이후에 3일에서 5일 정도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 위에 있으면 강력한 상승으로 가는 거고 3번까지는 강도는 줄이지만 작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이후에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 4번 안으로 내려오면 주가 급락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화이트 마르보즈나 블랙 마르보즈가 생겼을 때 즉각 시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블랙 마르보즈가 생겼다고 해서 큰 음봉 나왔다 그래서 어이쿠야 큰일 났네 내일 이제 하고 팔지 말고 더 싸게 파는 한이 있더라도 2, 3일 지켜보고 화이트 마르보즈가 크게 생기면 야 이거 나눠두고 시장 폭등하겠다 하고 즉각 개입하지 말고 2, 3일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2, 3일 보다가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면 손해지만 제가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할 100원 주고 안정성 확보하면 좋잖아요. 예? 15만 원 주고도 안정성 확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시장은. 그러니까 100원 주고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매번 줍니다. 100원짜리 이만큼 바꿔가지고. 예. 자 그러면 2, 3일을 지켜보니까 그 다음 날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스타 캔들이 생겨요. 작은 캔들은 여기 화이트든지 블랙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단 이게 화이트 캔들보다 이브닝 스타는 블랙 캔들이면 하방향으로 파워가 조금 화이트 캔들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보면 두 개의 캔들을 보면 아직 상승의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패턴 1, 패턴 2, 패턴 3, 4 하면 근데 세 번째 날 여기까지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있네 이러다가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이게 블랙으로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니까 블랙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생겼던 이 지지의 힘 강세죠. 이게 강세 지지니까 강한 파워의 매수의 힘을 잠재울 수 있는 매도의 힘이 생겼으니까 이게 저항 구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브닝 스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이브닝 이러면 이제 자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굿이브닝 이래놓고 외출복 입고 나가면 뭔가 지금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브닝 스타 이래서 이제 주가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때 못 팝니다. 왜 못 팔까요? 예? 본전 생각 플러스 왜 못 팔아요? 그동안의 상승 추세였으니까 그동안의 상승 추세였으니까 상승 추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상승은 쫙 상승했다가 며칠 쉬었으니까 이제 체력 보강하고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계단식 상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때 굳이 쉽게 팔지 마세요, 여러분. 하락 추세 때는 촥 빠졌다가 며칠 쉬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촥. 등산도 우리 올라갈 때 좀 이거 우리 강원도 사투리를 고바이라 그럽니다. 이제 언덕이 좀 이렇게 힘들면 올라가다가 숨이 차니까 좀 며칠 쉬죠. 몇 분 쉬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거 관절에 무리 줄까 봐 급하게 내려오면 바위에 좀 앉았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상승보다 하락의 속도가 빨라요. 등산을 생각하십시오.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 우리 등산하면 내려갈 때 막 뛰 내려가죠. 그죠? 올라갈 때 뛰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수는 천천히 진행하시고 매도는 칼같이 하라 돼요. 칼같이. 상대방이 칼싸움할 때 칼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걸 모닝스타, 이브닝스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캔들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두 번째 캔들 있죠. 예?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고 여기 세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이 첫 번째 캔들하고 세 번째 캔들 몸통 안으로 진입하면 안 돼요. 그림자는 진입을 해도 돼요. 근데 몸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블랙 캔들인데 이게 화이트 캔들이고 모닝스타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모닝스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하람이 인사이드 데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화이트가 생기고 여기에 스타가 생기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이브닝 스타 아니에요. 하람이죠. 하람이. 3 인사이드 다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아, 3개의 캔들이, 여러분들 여기 2개의 캔들 지난주에 공부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래 끝장을 보자 이러고 오셨는데 3개의 캔들이 의외로 좀 쉽습니까? 2개의 캔들보다 3개의 캔들은 좀 쉽지 않아요? 말은 얘인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보면 여러분들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말은 장기 투자이고 가치 투자를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해요. 마음과 눈과 손은 모멘텀에 가 있는 거예요. 말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가치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면서 마음하고 손하고 눈은 급등 종목. 누가 다음에 대통령 될 것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심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심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심리책을 읽으려니까 대학교 심리학 교재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니까 심리 공부 어떻게 해요? 제 경험으로는 옛날 고서들을 많이 읽으세요. 고서들 있죠? 에? 옛날 만화가 아니고 옛날 고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도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춘추전국시대에서도 보면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면서 전쟁하고 외교하고 심리적으로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응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했던 책에서도 군중심리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때의 그 심리가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람의 심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뭐예요? 과거는 반복된다. 사람의 습관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어진다. 그런 반복적인 형태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정이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날씨도 습관적으로 올라가면 비 오고 덥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닝 도지스타하고 모닝 이브닝 스타예요. 하라미하고 하라미 크로스 기억나십니까? 하라미하고 하라미 크로스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라미하고 하라미 크로스의 차이점은 하라미의 크로스가 붙은 거죠. 하라미하고 하라미 크로스의 차이점은 두 번째 날 캔들이 스타냐 도지냐 하는 거고 크로스가 하라미보다 스타보다 더 세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모닝 스타냐 모닝 도지 스타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거겠군 하고 기억나시는 분, 생각이 딱 바로 떠오르시는 분. 야,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기억이 나십니까?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또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이번에 딱 말씀드렸으면 이거 하나 CD가 한번 나갈 뻔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이죠.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가 스타가 나오면서 이게 모닝 스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이트 캔들이 생기니까 강력한 상승을 예고한다 그랬는데 요게 스타가 아니고요. 도지가 되는 거예요. 도지가. 예. 그러면 이게 아까는 모닝 스타, 이거는 모닝 도지 스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브닝은 주가가 오르다가 화이트가 생겼다가 아까 이브닝 스타는 여기가 스타였죠. 요거 색깔은 상관없지만 블랙이 화이트보다 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블랙 캔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브닝 스타잖아요. 그죠? 이브닝 도지 스타는 요 스타가 도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야, 이브닝 스타나 이브닝 도지 스타나 모닝 스타나 모닝 도지 스타나 그게 그건데 뭔 차이가 있어? 어느 게 더 세겠어요? 아까 모닝 스타가 세겠습니까? 모닝 도지 스타가 세겠어요? 예. 그럼 이브닝 스타가 세겠습니까? 이브닝 도지 스타가 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용어를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종목이 2개가 있어요. 모닝 스타도 있고 모닝 도지 스타가 둘 중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둘 다 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걸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까요? 도지 스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도지가 스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닝 스타와 이브닝 스타보다 모닝 도지 스타와 이브닝 도지 스타가
더 강력한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닝 도지스타하고 이브닝 도지스타 요거 도지로 바뀐 거 보셨죠? 네. 이제 세 개 캔들 오니까 좀 쉽나요? 어반던드 베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뭔 차이가 있나요? 아까 이브닝 도지스타 이브닝하고 이브닝 스타하고 모닝 스타하고 모닝 도지스타는 차이점을 아시죠? 그러면 모닝 도지스타하고 이거 어반던드 베이비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갭. 갭이 있어요. 갭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속이죠, 지속. 네. 지속경이고 심리의 압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캔들은 우리가 하나만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는 지난주보다는 얼굴들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얼굴이 제가 봐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이거 교수법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하지만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락 블랙 마르보즈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매도 압력이 생겼죠. 갭이 생겼어요. 근데 갭이 생기면서 도지가 생겼습니다. 팽팽한 심리죠. 근데 이 갭은 뭐예요? 나 하락으로 갈 거야 하는 지속형이고 일단 여기까지는 매도의 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저항선도 있고 도지니까 뭔가 지금 팽팽하게 엮인 겁니다. 예? 예. 기성용 선수가 슈팅하기 바로 직전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슈팅하기 직전에 눈을 감아야죠. 심장마비 걸릴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떠야죠. 근데 자, 이 상태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매도고 여기도 지속형이니까 매도잖아요. 그럼 더 빠져야 돼요.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 지속에 매도 심리가 압축된 걸 상승 갭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상승 갭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수 여기 또 여기가 아까 저항이었으면 갭은 저항 구간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이에는 이 뭐에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매도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매수 심리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힘이 벨트 두르고 가자 이러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예, 반대니까 하락 추세의 어반던드 베이비, 상승 추세의 어반던드 베이비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문제는 없겠지만 모닝스타 이거는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시간 걸리니까 모닝스타 MS 오피스 아닙니다. 1번이 모닝스타, 두 번째가 모닝 도지스타,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락 추세에서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죠. 어반던드 베이비. 강도가 가장 센 게 어느 겁니까? 종목을 3개 중에 사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사야 돼요? 예, 사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더 살 거 없을까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죠. 이브닝 스타. 예? 그 다음에 이브닝 도지 스타.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어반던드 베이비. 이러면 만약에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금 확보를 조금 해야 되는데 뭐를 좀 팔아야 돼요. 뭐를 좀 판다 그러면 뭐부터 팔아야 돼요? 네, 어반던드 베이비 팔고 그 다음은요 2번 팔고 1번 팔고 이론 따로 실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패턴인데 트라이스타라는 패턴입니다. 도지가 한 개 생기면 굉장히 강한 심리 압축이라 그랬죠. 2개 생기면요. 3개 생기면요. 네? 강도가 엄청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스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희귀한 패턴이에요. 사람이
예, 고무줄을 당길 때 대결 구도로 갈 때 한 번만 대결 구도로 가도 팽팽하고 이후에 심리가 급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3번 이상 연기되면서 팽팽해졌다 그러면 이후의 흐름이 어떻겠어요? 반대편에 서면 죽겠죠. 이게 그거예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단 형성이 되면 그 흐름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도지가 3번 정도 생길 정도로 심리가 팽팽하면 그러니까 고무줄 끝까지 당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안 해봤어요? 여학생들 고무줄 쫙 반대편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놓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당기면 당길수록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상승 추세로 주가가 가다가 도지가 생겼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이게 고점이든지 가던 중간이든지. 이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이 또 도지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고점이든지 완전히 중간이든지 이러고 있는데 또 도지가 생기는 거예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 있죠. 3번의 기회가 있을 때 해결을 봐야 돼요. 3번 안에 3번의 기회가 갔음에도 해결 못하면 반대 흐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수열에 의해서 그런다고요? 피보나치 수열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까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요거 더하면 앞에 2개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5고요. 그 다음 숫자는 뭘까요? 예, 그 다음은요. 11입니까? 그 다음은요. 예,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인간인 이상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비율이자 수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예측에는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면 항상 모든 게임 할 때 막판 몇 판요? 3판. 그 다음에 끝내기 5판. 아시죠? 네. 야구도 3 스트라이크 아웃.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어린애들이 말 안 듣다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경고 딱 몇 번까지 합니까? 하지마. 하지마. 3번째 하지마.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안 하죠. 예.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트라이스타도 고점에서 오르던 게 스타가 도지가 3개 나오면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하시고요. 타이밍은 트라이스타가 이게 고점과 저점이 잡히죠. 예? 저점 잡히는 가장 저점이 이게 셀 타이밍입니다. 위에가 스탑이고요. 그럼 주가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내려와요.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심리가 압축돼 가고 저점이든지 중간이든지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안 돼요. 아, 심리들이 굉장히 팽팽해지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결정이 나겠지. 근데 또 도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락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끝날 100%는 아니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저점과 고점을 놓고 올라가는 시점이 바이 시점이고 이쪽을 손절매로 잡아요. 올라갑니다. 이걸 트라이스타라. 근데 이게 도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도지가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가격 단위가 있으니까. 종합지수는 시가하고 종가가 똑같이 끝날 확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없죠. 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세 개의 복 모양이 반드시 도지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약간 시가와 종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트라이스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라이 스타가 3 얘기예요. 스타 도지 이런 것들이 3개 연속으로 생긴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추세가 생기니까 추세 반전이 생기니까 주의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트라이스타.
자, 그러고 이제 퀴즈로 가는데요. 요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강 이제 반전 캔들들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예? 반전 캔들들을 많이 공부하셨고, 다음 시간 정도 시작할 때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왜 공부만 신나게 하나? 그걸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지난번처럼 우리가 HTS에서 종목을 그러면 상방향, 우리가 이제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을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승 반전되는 종목들, 하락 반전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전으로 한번 종목도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퀴즈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좀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도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고 하람이 인걸핑 이런 거 백날 공부했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잠깐, 원래는 이게 지금 진도 과정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용기도 좀 드릴 겸 한 두 개 정도의 차트를 펼쳐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지금까지 한 달 공부해 왔는데 내가 뭐 변했을까 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하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게 차트고요. 차트 다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위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거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A, B, C 지점 중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A, B, C 있죠? 예. A, B, C 지점 중 상승갭과 하락갭을 구분해 보세요. 왜 저한테 아니 얘기할게요. 적어 보세요. 상승갭이 뭐고 하락갭이 뭐예요? A가 뭡니까? B는요? C는요? 갭 구분을 왜 할까요? 심심해서. 상승갭이 뭡니까? 심리의 압축이자 상승 심리의 압축이고 지속형이죠. 하락갭은요? 심리의 압축이고 하락 지속이죠. 자, 하락갭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죠. 어느 방향으로? 하락. 근데 그 다음날 블랙마르 보주가 생겼으니까 이 주식을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갭이 이후로 계속해서 저항 구간 역할을 할 것이죠. 돌파되지 않는 한 못 오를 거예요. 그다가 여기 저항, 블랙마로 보여주니까 저항들이 계속 오죠. 보이십니까? 어디서 바뀌나요? 여기서부터 상승갭이 생겼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화이트가 생겼죠. 그럼 이 화이트를 여기서 저항받고 있죠. 저항받고 있다 돌파되니까 오르겠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지지와 저항 배웠죠. 이전의 고점이 뭡니까? 이전의 고점이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하락갭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 받을 거예요. 저항을 돌파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뭡니까? 화이트 마르보즈 혹은 갭 그다가 거래량. 자, 화이트 마르보즈니까 돌파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항선이 돌파됐으니까 저항선이 무슨 작용합니까? 지지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고점이었어요. 돌파할 때 뭐가 생깁니까? 상승갭은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상승 지속이니까 갭 구간이 뭔 작용을 하겠어요? 지지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두 번째 문제 보죠. 각각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가 나오면 어떤 차트를 딱 열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요? 갭, 고점과 저항, 저점의 지지. 그러면 이 차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갭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 주식의 저항 구간일 것이다. 근데 블랙마르보즈가 나왔으니까 또 이 구간 넘기 힘들 것이다. 돌파됐어요. 돌파가 됐으니까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는데 화이트로 돌파되니까 지지 구간일 것이다. 상승갭이 생겼으니까 얘가 지지 구간 역할을 할 것이다. 지지저항 구간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 방금 이게 분석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눈에는 들어오십니까? 바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좀 하드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하더라도 나중에 놀라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차트 2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월 22일 이전에 형성된 상승갭을 구분해보라. 이런 얘기. 갭은 무조건 우리가 조사해야죠. 그죠? 여기가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전에 생겼던 상승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3월 22일인데 A가 있는데 이 이전에 생겼던 상승갭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예? 아, 여기? 앞에서부터 가죠. 자, 이게 상승갭이죠. 이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 구간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지금 지지도 되고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온 거 보이고 여기도 갭이죠. 여기도 지지 구간 역할을 하겠죠. 지지되는 거 보입니까? 상승갭이 2개, 지지 구간 할 것이다. 갭 나오면 선 거야죠. 예. 일단 여러분 하실 줄 아는 겁니다. 주가 분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 상승갭을 기본으로 지지 구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아까. 그 다음에 만약 최상의 상승갭이 하향 돌파되었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가 첫 번째 지지가 붕괴되면 다음 지지 구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고 여기도 갭이었고 여기도 갭이죠. 그럼 최상위 갭이 붕괴됐다 그러면 붕괴시킬 때 블랙마르보즈로 붕괴시키는 거 보입니까? 네. 이게 저항 구간이죠. 네.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게 갭 매움이 나타난다 그러면 추세가 반전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게 갭이 메워졌고 블랙이 생겼으니까 이 주식은 당분간 못 올라간다라고 봐야죠. 이다가 싸다가도 과거에는 싸다고 막 샀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갭이 지지 구간이 무너졌으니까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여기겠죠. 그죠? 여기서 붕괴되니까 여기가 지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면요. 여기죠. 여기가 지지 구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에? 제 분석 방법이랑 똑같습니까? 혹시 틀린 부분은 없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늘으신 겁니다. X 캔들의 이름이 뭘까요? X 캔들. 공부하세요. 공부. X에서 있는 게 행이고 어디에서 있는 게 행이면 저게 행이면 요게 있잖아요. 추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게 행잉맨 교수형 당하는 거예요. 교수형을 밑에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래서는 해머의 망치로 이렇게 탁 두드리기 시작. 해머면 반전 확인 캔들링 반전 캔들이죠.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요 고점이 돌파되면 스탑이 스탑 로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해머죠. 이전 지지 구간에서 해머가 생겼으니까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이트 캔들의 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가 바이예요. 맞습니까? 이게 해머? 해머.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을 배웠고 그걸 어떻게 시장에 적용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아까 그 해머가 나온 X 수준에서 매수를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해머가 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캔들에 잠재적인 저항 구간은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동양 분석하고 이제 서양 분석하고 믹싱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표치를 어떻게 둬야 할까 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어디다 둘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있죠. 잠깐만요. 동양 분석이 우리가 지금 이 캔들 배우죠. 이것도 있고요.
서양 분석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이동평균선, 뭐 패턴, 뭐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있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이거예요. 근데 서양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추세입니다. 그죠? 추세, 추세선, 추세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진짜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거로서 끝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게 무슨 추세선이에요? 하락 추세선은 지지선입니까? 그럼 여기서 사더라도 추세선을 이렇게 연장해 놓으면 아, 여기쯤 저항이 걸리겠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추세선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음 목표치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예? 그리고 반전 캔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는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위 질문을 기초로 해서 만약 X라인의 종가에 산다면 리스크 대비 보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거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종가에 샀어요. 그럼 리스크 대비 리워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만약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면 사야 되나요? 만약에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보다 목표치가 더 크다면 그때는 사야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종가에 산다 그랬으니까 21.5죠. 이게 외국 차트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손절매는 이거 저점이 되는 거 아시죠? 그 20.5예요. 그러면 1이죠. 예를 들 목표치는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2에 또 샀다 그럽시다. 그 전에 싸게 사니까. 목표치가 얼마예요? 여기 추세선 그니까 24지요. 22라 그래도 22 이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2라 그래도 목표치는 2불이잖아요. 살만합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 1불. 목표치 2 이상이죠. 더 싸게 사니까. 그러면 바이 타이밍으로 적당합니까? 네. 분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차트 2개 분석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까? 안 배운 거 있습니까? 그 정도 배워도 차트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맨날 종목 주세요, 종목 주세요 이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종목 주세요, 종목 주세요, 종목 주세요 무슨 우리가 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열고 시장 가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이 차트가 이 주식이 살 타임이냐 팔 타임이냐 목표치가 얼마냐를 알면 우리가 앞지 뒷지 옆지 초인종 눌러가면서 종목 주세요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말씀드렸죠. 말은 장기 투자이고 말은 안정적인 투자지만 네? 마음과 손과 눈은 네. 정치에 관심이 있죠. 누가 대통령 될 건지. 자, 복합 캔들의 심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퀴즈 들어왔다가 이제 하기로 했었습니다. 퀴즈 가보죠. 아까는 맛배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점점 더 바뀔 거예요. 아래 항목에서 모닝스타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건 4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랬습니다. 모닝스타는 뭐죠? 자, 일단 여러분 모닝스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시죠? 이게 블랙입니다. 이것도 방금 CD 나갈 뻔했어요. 그죠? 틀렸었으면 바로. 근데 이 몸통이 교체하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림자만 허용합니다. 그러면 모닝스타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전의 추세가 뭡니까? 그럼 2번이죠 일단. 예, 그 다음 보면 패턴의 첫 번째 캔들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그럼 패턴의 첫 번째 캔들은 음봉. 양봉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2번 3번 4가지입니다. 패턴의 두 번째 캔들은 양봉. 예. 패턴의 두 번째 캔들은 양봉 혹은 음봉. 작은 캔들은 색깔이 의미가 없다. 6번이죠.
네. 그 다음에 패턴의 세 번째 캔들은 양봉? 네, 8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까?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닝스타예요. 이 번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닝스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닝스타가 생기면 타이밍이죠. 타이밍. 모닝스타 캔들이 두 개입니까?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가죠. 위 문제에서 이브닝 스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 4가지. 이브닝 스타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모닝 스타의 조건이고요. 이브닝 스타로 가죠. 뭘까요? 1번.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캔들은 4번 가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들은 6번. 예. 그 다음이 8번. 맞습니까? 네.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다 한 거죠. 모닝스타, 이브닝 스타, 그리고 모닝 도지 스타, 이브닝 도지 스타의 차이점이 뭘까요? 강력, 파워, 그러니까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닝스타하고 모닝 도지 스타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번째 캔들이 스타냐 도지냐. 그러면 모닝 도지 스타하고 이브닝 도지 스타, 그러면 이브닝 스타하고 이브닝 도지 스타의 차이점도 아시죠? 차이 왜 구분합니까 우리가? 누가 더 강력한 흐름을 가지느냐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요 차이점 아시죠? 그러면 모닝스타, 모닝 도지스타, 어반던드 베이비 중에서 강도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어느 게 가장 강한 건가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는데 종목이 3개가 떴는데 하나는 모닝 도지스타, 하나는 어반던드 베이비예요. 모닝스타부터 사면 되겠습니까? 어반던드 베이비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팔 때는 뭘부터 팔까요? 거꾸로 팔면 모닝스타. 안 팔아야죠. 네?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브닝 갔을 때 팔아야죠. 팔면 안 돼요. 체포한다 그러면 이제 모닝스타부터 팔아야죠. 이제. 너 이번에 안 팔면 체포한다 이러면 모닝스타부터. 자, 아래 그림 중에서 이브닝 스타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번이 이브닝 스타 그러면 추세가 뭐예요? 네. 다 상승 추세는 맞았죠. 1번이 이브닝 스타일까요? 몸통이 교차되면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3 inside down입니다. 하람이 맞아요? 네. 요거는요. 세 번째 색깔이 아니에요? 얘 색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도 탈락. 아까 우리가 4개 골라보면 이러면 이게 음봉이라며요. 그거 아니니까 탈락. 얘는요? 이브닝 스타 아니에요? 두 번째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이브닝 스타. 얘는요? 이것도 이브닝 스타. 둘 중에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왜 4번부터 해야 됩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지. 요것 때문에. 에?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그동안 참 내가 생존력이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상승 추세에서 하라미 캔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상승입니다. 기회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기회고 찬스인 건 늘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하람이죠. 인사이드 데이자 뭔 리버살이라고요? 하람이 훅 인걸핑이 키 리버살, 하람이는 훅 리버살. 그러면 저거 보기도 전에 예상되는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람이가 생기면 우리 준비해야 돼요. 3 인사이드 다운이 생기든지 3 인사이드 업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하람이가 생겼다 그러면 캔들이 두 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1번 즉시 추가 매수한다. 세 번째 캔들이 나오기 전에 하면 안 되죠. 2번 다음 캔들을 확인한다. 예, 확인해야 되죠. 자, 반등을 이용해서 즉시 매도한다.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난번에 했죠. 그냥 쳐다보면서 부러워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만약 하락 추세에서 하람이 캔들의 확인 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 이게 하락 추세요. 하람이면 여기가 블랙이죠. 잉태형이라 그랬습니다. 블랙의 화이트죠. 확인 캔들이 뭘까요? 3 inside 몰라요. 이걸 해야죠. 자, 1번 3 inside up. 네. 2번 3 inside down. 3번 트라이스타. 이거 트라이스타 아니에요? 네. 뭐 사실 뭐 우리가 이거 하람이가 뭔지 모르면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고 이제 연필 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람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다음 이어질 캔들이 업 아니면 다운이에요. 근데 하람이가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만 알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거 아웃과 인에 대한 설명들을,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 캔들의 크기, 이게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 변동성이 큰데 얘가 이게 첫 번째 캔들이고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이 이렇게 감싸여지는 걸 인사이드라고 해요. 인사이드가 안쪽이잖아요. 안쪽으로 잡혀 있는 거고, 저기 이제 서양의 바 차트입니다. 우리의 동양의 이제 캔들 차트하고 들려요. 아웃사이드는 첫 번째 캔들보다가 두 번째 캔들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아웃사이드라고 해요. 바깥쪽. 예. 그러면 하람이 캔들이 인사이드입니까? 아웃사이드입니까? 인사이드.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하람이가 나왔으니까 윗방향으로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요거겠죠. 요거. 3 inside up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이스타나 3 outside down은 아니죠. 네. 아닌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졸면서 이런 거 아니죠. 네. 자, 상승 추세에서 bearish engulfing. 자, 용어가 참 지난주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상승 추세에서 bearish engulfing이면 화이트가 생기는 거죠. 예, 두 번째 캔들이 블랙이 생기는 거죠. 확인 캔들이 뭐겠습니까? 1번 3 bearish engulfing이니까 인걸핑이니까 인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잖아요. 그럼 여기 인 들어간 건 다 아니죠, 일단. 네? 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모닝 도지스 탈까요? 4번 3 outside down. 우리가 저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outside down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아웃되면 하락하니까 매도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보고 다음에 답하세요. 이제 지난주에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위캔들 패턴 이름이 뭡니까? 매직. 네. 매칭 발음. 네. 발음 매칭. 지난번에 CD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매칭 로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매칭 로. 자, 만약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저 바텀도 되죠. 트위저 집게형, 트위저 바텀에다가 매칭 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왜 섞여서 반전 캔들의 가능성이 중복되면 될수록 확률이 크다 그랬죠. 왜 아닌 반응을 하십니까? 확률이 크다 그랬어요. 녹화 방송 틀까요? 자,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면 만일 캔들의 종가에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돼요? 50% 저 그림자. 올라와요. 여기 올라서는 시점이 바이 시점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매도 압력들이 다 사라진 시점이니까 좀 저점보다는 비싸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어요.
윗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팔았던 사람들이 어이구 잘못 팔았다 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야만 되는가? No.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매수가 진행된다면 손절매로 활용해야 될 가격은 어디일까? C보다 내려갔죠. C 확실합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패턴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진짜입니까? 이러면 대답하다가도 싹 들어가요. 대질문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속죠. 이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세계 캔들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 이제 배울 부분들은 좀 희귀하게 나타나지만 파워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세 개의 캔들을 배울 거예요. 파워가 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문제 푸는 것들 별 어려움 없었죠. 아까 차트 2개 본 거. 예. 근데 야, 주식시장이 그렇게 쉬울까? 알면 쉬워요. 몰랐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대로 유지하면 주식시장의 100% 확률은 없지만 생존의 확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반복하시고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이제 크로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왜 그거 있었죠? 까마귀하고 병사, 베어리시, 불리시, 곰, 황소 이거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약세와 강세를 구분하는 캔들 한 3-4개 더 배우면 캔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정도 배우는 캔들이면 대강 이제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별로 잘 안 나타나는 캔들들이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여지는 캔들들 대부분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우리가 펼쳐놓고 막 분석하는 방법 있죠.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거예요. 군대로 치면 이제 훈련병 졸업할 때가 다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드에 나가서 생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훈련 받았다고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투크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투크로즈라는 건 뭐냐면 이게 크로라는 게 이게 까마귀잖아요. 까마귀가 어르신들이 까마귀가 나오면 분위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까마귀 한 마리만 나오되 에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2마리예요. 분위기 괜찮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강력하게 추세의 흐름이 진행되는 패턴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구경 한번 시켜드리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화이트가 하나 생기고 갭이 생겨요. 갭이 생기는데 얘가 시가보다 종가가 더 하락하는 블랙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주가가 이 블랙 갭보다 약간 이 상승 추세 분위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죠. 약간 높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 갭도 메워버리면서 이 화이트 캔들 몸통 안으로 진입하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투 크로즈 이럽니다. 왜 투 크로즈를 그러면 이 하얀 백꽃나무에 까마귀 2마리 앉은 거야. 앞으로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게 투 크로즈고 개별 종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자주 나타나는 패턴들이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보면 자, 패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날에 길다란 양봉이 생겨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반드시 갭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에다 갭까지 생겼으니까 와 무지하게 강하겠다 이랬는데 두 번째 날이 캔들이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세 번째 또 한 번 유혹을 하는 거죠. 주가가 종가보다 더 높게 싹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나보다 이러고 있는데 쭉 내리면서 갭매움이 나타나면 시장이 끝날 확률이 높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전 화이트 캔들의 몸통 안으로 진입하는 형태. 셋째 날에도 음봉이 형성돼야 된다. 당연히 투크로즈니까 검은 게 2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강력하게 하락으로
진행되는 패턴이다. 투크로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업사이드 갭 투크로즈라는 거예요. 아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 보시죠. 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투크로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수반열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아닌 척 하세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여러분들 그 주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어번던트 베이비 알아? 그러면 니 미친나 이럴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게 우리 시장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네. 쓰리 인사이드 합이라고 알아? 그거 크게 간대는데 니 좀 이상해졌다 이럽니다. 그게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순 척 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래 두 번째 날까지 맞았어요 음봉. 세 번째 날도 갭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면 갭 상승이죠. 내가 확 밀어버리면서 갭을 안 메워요. 첫 번째 갭을. 근데 갭은 두 번 해서 이게 인걸핑 된 거죠. 첫 번째 거 화이트는 아니지만 강력한 매도 압력이 생겼고 나무 위에 까마귀 두 마리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 상승 추세 갭 투크로즈. 갭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 구간은 아직 유지됐지만 강력한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 이걸 업사이드 갭 투크로즈. 그래서 아까 투크로즈처럼 하이턴 주식시장에서는 까만 캔들이 생기면 까마귀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죠? 까만 캔들이 막 큰 거 작은 거 생기는데 이렇게 있으면 저 통장의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빠져나갑니다. 그냥 이거 까마귀 두 개 딱 생기면 조심해야 돼요. 아까 캔들이 세 개죠. 자, 쓰리 블랙 크로즈로 가죠. 이번에는 까마귀 세 마리로 갑니다. 까마귀 두 마리가 더 재수 없을까요? 까마귀 세 마리가 더 재수 없을까? 그럼 주식시장에 까마귀 두 마리 터지고 내가 주식 종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까마귀 두 마리 앉았고 하나는 세 마리 앉아 있으면 어떤 거부터 매도해야 될까요? 네. 혹시 두 마리 하면 안 될까요? 네, 세 마리부터 팔죠? 근데 두 개 동시에 팔아야 돼요. 그죠? 까마귀 자체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리 블랙 크로즈라는 건 뭐냐면 자 추세를 보시죠. 강세장세 만렵에 강세장세 만렵에 갑작스런 악재가 터지면 매도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가 쓰리 블랙 크로즈다. 까마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쓰리 블랙 크로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월봉 주봉 보시죠. 월봉에서 주봉에서 쓰리 블랙 크로즈가 걸렸는데 이 주식 갖다 놓고 씩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이게 걸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봐, 주가가 쫙 올라가니까 고점에 누군들 팔고 싶겠어요. 근데 첫날 쫙 이런 종목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블랙이 생겨요. 그러니까 블랙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다 매수 심리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팔라 그리고 웬만하면 싸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웬일이니 이렇게 싸니까 또 높게 사요. 근데 또 집에 갈 때 또 밉니다. 두 개를 밀어요. 근데 와 이게 굉장히 싼 거죠. 왜 싸게 보일까요 이게? 상승 추세 속에서 여기도 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싸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그래? 이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배짱하고 돈밖에 없다. 이러고 또 사는 거죠 여기. 높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때 또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양 분석에서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연속해서 3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상승 추세 일세의 특징은 고점하고 저점이 연속으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의 특징이고 하락 추세의 특징은 고점하고 저점이 연속해서 내려가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데 까마귀까지 3마리가 앉아 있으니까 강력한 하락 추세고 주봉이나 월봉에서 이런 게 걸리면 그 주식이 반등할 때보다 물량을 축소를 막 시켜야 되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하고요. 이 물량은 개인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할 때 주로 확인하는 캔들이 3 블랙 크로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되게 싸게 보이죠? 근데 저런 거를 역방향이라고는 또 안 합니다. 방향으로 보지 역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용어로는 저 트리 블랙 크라우스라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블랙 캔들에서는 가능한 한 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당연히. 블랙. 자, 그럼 여기는 아이덴티칼 3 크로즈예요.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까마귀가 3마리인데 뭔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니요. 첫 번째는 여기에 시가하고 여기가 시가하고 종가죠. 매치가 예. 그 다음 날은 얘가 두 번째가 일단은 상승해서 시작하죠. 밀고 그런데 얘는 아예 상승해서 시작도 못하고 종가에서 시가 잡고 또 밀고 종가에서 시가 잡고 또 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나마 매수의 힘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얘는요. 아주 없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 살까요? 이제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부터 팔까요? 다 팔아야 되고 굳이 하나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 얘를 남겨야죠. 안 남기면 체포한다 그러면 얘를 남겨야 되고 체포 안 한다 그러면 둘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더 강력한 매도의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3 블랙 크로즈의 특별한 스페셜한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매수 기법 이런 거 많죠?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탁 이용해서 탁 사가지고 수수료 띄고 올라오면 탁 팔고 될 것 같죠? 시나리오가. 세상 냉정하답니다. 유동성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죠. 빠지는 얘기만 했었는데 솔저로 갑시다. 솔저. 우리가 까마귀와 반대로 병정이라고 그랬어요. 병정. 트레이딩 이즈 워라 그랬습니다. 시장은 전쟁판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 왜 전쟁에는 까마귀도 있지만 왜 까마귀가 화약 냄새 좋아한답니다. 그래 군대 가면 사격장 있는데 까마귀들 되게 많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군대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사격장에 까마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 옆에 군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게 3 화이트 솔저, 그래갖고 3 블랙 크로즈하고 반대편이에요. 바닥권. 예, 바닥권이나 주가가 만약에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로 진행되다가 출현하면 향후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대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누군들 저 주식을 사고 싶겠어요? 근데 아침에 누가 팍 팔아놓으면 올려놔요. 그 하락 추세니까 매도 심리가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아침에 또 그 다음날 또 낮게 시작하면 또 올려놓습니다. 예? 그러면 매도세가 계속 비싸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화이트 마르보즈가 연속으로 생기니까 야 이거 매수 힘이 세지니까 이제 안 팔려고 하고 살려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워낙 빠지다가 얘가 올려주니까 잽싸게 도망가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팔았어요. 근데 또 올립니다. 이게 3 화이트 솔저 이래갖고 저점에서 군인 3명이 침투하기 시작한 특수부대가 온 거죠. 그럼 상황이 역전될 확률이 우리 영화 보면 상황이 좀 불리하면 항상 누가 가요? 특수부대 가잖아요. 에?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특수부대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굿뉴스, 배드뉴스 패턴이라고 해요. 3 화이트 솔저 그러지만 굿뉴스, 배드뉴스 패턴이라고 해요. 왜 굿뉴스일까요? 아 이제 특수부대 3명이 날 도와주러 오는 거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근데 왜 배드뉴스일까요? 까마귀 있었잖아요. 에? 까마귀 없잖아요. 왜 배드뉴스? 아까 배드뉴스는 그 나쁜 그 상시황에 나쁜 뉴스가 나면 올라가는 확률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배드뉴스. 그게 아니고 네 비슷한 의미인데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병사가 3명이 딱 오니까 굿뉴스잖아요. 야 이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추세가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하락세.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혀갈 확률이 있는 거, 쉬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더라도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올려주니까 좀 심리들이, 매도 심리들이 좀 많아지겠죠. 급격하게 안 가요. 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굿뉴스인데 좀 이렇게 눌러졌다 가는 거는 배드뉴스다. 그러니까 그 저점에서 화이트 캔들 3개가 딱 나오면 즉각 추격해서 매수하지 마라. 이런. 그 다음 캔들로 3 화이트 솔저지만 이게 있어요. 어드밴스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어드밴스 돌격하지만 돌격을 막 하고 있는데 블럭 당한 거예요. 블럭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블럭 쌓는 걸 했다니까. 담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럼 못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병사가 3명이 왔는데 몸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통이 점점 작아지죠. 몸통이 작아진다는, 화이트 몸통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가 윗그림자도 있죠. 그러면 이 주식이 연속으로 계속 팍팍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약간 쉬었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블락 당한 거예요. 매수의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나오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이거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 느끼시죠? 다니엘 캔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화이트가 매수의 힘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의 힘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매수의 힘이 소진돼 가는데 매도 압력까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매수의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니까 어드밴스가 돌격하는 게 블락을 당했을 때는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3 화이트 솔저, 병사가 3명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특수부대도 받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하지만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렇게 화이트 캔들의 몸통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블락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윗그림자가 있으면. 네. 종가에 매수하니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기다려야 돼요. 2, 3일 옆으로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매수 시점이 되냐면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여기 쉬잖아요. 그죠? 요렇게 횡보를 지나고 요 윗그림자 돌파할 때가 바이 시점이에요. 이게 어드밴스 블럭이고요. 화이트를 우리가 배울 때 그 다음 하나가 스톨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드밴스 블럭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어드밴스 블럭은 여기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작았고 그 다음 작았잖아요. 얘는요 중간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양쪽이 작아요. 그 이게 뭐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우셨을 겁니다. 저항선이 있죠. 예? 저항선 돌파할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게 저항선이면 첫 번째가 화이트 마르보즈든지 두 번째가 갭으로 가든지 플러스 볼륨 이거 배웠죠. 그래서 보면 저 스톨드 패턴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가가 이 고점 부근에 왔어요. 이거 돌파는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 돌파하고 보자.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화이트 마르보즈가 생기면서 돌파를 합니다. 근데 이 화이트 마르보즈라는 게 뭐예요? 매수의 힘이 집중된 거니까 쉰다 그러잖아요. 좀 쉬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 캔들은 조금 작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번에 저항선을 돌파해서 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드링크 마시러 가는 거 피로회복 막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막 피로회복 막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항선 이런 게 스톨드 패턴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저항선이죠. 서양 분석에서는 저항선이 돌파된 요 시점까지가 저항선이잖아요. 맞나요? 돌파된 이 시점 이후에는요. 요 가격대가 지지선이겠죠. 그러니까 스톨드 패턴이 나오면 쉬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가니까 요게 손절매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요 구간 정도가 지켜져야 돌파될 때 바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손절매 타이밍이 되겠죠. 에? 이해 가십니까? 자, 투크로즈 까마귀 2마리, 까마귀 3마리.
특수부대 3명. 근데 또 특수부대, 힘 빠진 특수부대 3명, 예, 좀 쉬었다 가는 특수부대 3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캔들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캔들이요. 나머지 부분은 좀 특수한 부분이고, 이제 지속형들이, 여러분들이 반전형 캔들을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뭐가 있냐면, 지속형이 있어요. 상승하는 척 하다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어요. 막 갭까지 동반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남은 거고,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출현하는 건 아니고요. 리버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거 반복하십시오. 퀴즈 들어갑니다. 자, 트리블랙 크로즈의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예? 저 용어들은 다 기억하십니까? 트리블랙 크로즈면 이거 아닌가요? 이거죠, 이거. 이거의 조건은 3개의 블랙 캔들. 예, 불리시 벨트 홀드면 이거죠. 기억나세요? 저점에서 이렇게 허리띠 팍 메고 스모 하는 거,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같은 열에 3개의 다크라우드 카바,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개의 스피닝 탑스 하는 건 저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스피닝 탑스가 요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트리블랙 크로즈가 약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트리블랙 크로즈가 약세로 전환된다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다음 중 어딜까? 1번의 횡보 박스 구간. 트리블랙 크로즈예요. 두 번째가 상승 추세. 네? 트리블랙 크로즈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신호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트리블랙 크로즈가 약세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트리블랙 크로즈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블랙이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이제 좀 큰 기관 투자가들이나 중기적으로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추세가 뭡니까? 아니 이전 추세가 이게 하락 추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예, 그 다음에 하락 추세는 아니죠. 피어싱 라인 후 곧바로 피어싱 라인이 뭔지는 아십니까? 피어싱 라인이 상승 추세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생기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트리블랙 크로즈의 시그널은 다음 중 누구에게 가장 유용할까요? 데이 트레이더, 스캘핑 투자자, 지점의 영업 직원. 4번 중장기 투자자. 트리블랙 크로즈가 나오면 시장 흐름이 바뀌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트리블랙 크로즈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국면이고, 주가라는 거 말로만 안정적인 투자고 장기 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도 손도 눈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아닙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트리블랙 크로즈가 나오면 그 종목 자체를 빼버려야 돼요. 시장이 트리블랙 크로즈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자, 3 화이트 솔저의 조건이 뭡니까? 1번. 박스 구간에서 출현, 급격한 하락 추세에서 출현, 상승 추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출현, 모두 다 1번. 여러분 뭐 같습니까? 1번. 하락 추세일 때 나타나면 좋죠. 근데 3 화이트 솔저는 모든 구간에서 나와도 다 좋습니다. 그잖아요. 횡보 구간에서 3 화이트 솔저 나오면 나빠요? 좋죠. 네. 하락 추세에서 나오면 더 좋죠. 네. 상승 추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나와도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호, 저래도 호. 하여튼 군대만 보충병 오면 호호호 이거예요. 까마귀 막 날아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자, 3 화이트 솔저가 뭡니까? 연속적으로 종가가 높아지는 형태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3 화이트 솔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3 화이트 솔저죠.
네. 연속으로 종가가 높아는 형태여야 한다. 연속적으로 인사이드 되어야 한다. 연속으로 아웃사이드 되어야 한다. 연속적인 도지 캔들이 이어져야 한다. 1번이죠. 문제가 좀 재수없게 나온 겁니까? 근데 저게 사실 우리가 아니까 구분이 되는 거지, 모를 때는 저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3 화이트 솔저를 굿뉴스, 배드뉴스 패턴이라고 할까? 1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은 약하기 때문에. 겉모양은 상승하지만 이는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락시장의 단순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연속 상승으로 단기 과매수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4번이죠. 맞습니까? 4번? 네. 확실한 거죠. 아이덴티칼 3 크로즈. 아까 말씀드렸죠. 3 블랙 크로즈보다 아이덴티칼은 종가가 계속 시가하고 같아진다는 거. 예, 나타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1번, 그냥 그러려니 한다. 우리 이때까지 그래요. 그러려니 한다. 그 다음 저가 매수 타이밍이므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한다. 3번, 그냥 쳐다보고 두려워한다. 매수는 보류하고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한다. 4번이에요. 진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돼요. 싸 보인다고 물타기 해갖고 단가를 좀 낮췄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잽싸게 팔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 블랙 크로즈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의 매매 행동이 뭐냐면, 주가가 빠졌을 때 올라가다가 제가 여기서 샀어요. 아이덴티칼로 이렇게 내려오더니 3 블랙 크로즈가 생기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기대가 좀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싹 사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가 됐으니까 사면, 물량을 더 많이 사면 단가가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더 많이 사는 거죠. 그 요만큼 올라오면 잽싸게 내 본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더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나는 장기 투자자가 된다. 왜요? 장기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나 원래 모멘텀에 관심이 없었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기 투자 하려고 했어.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다행히 저기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는 괜찮지만 테마라든가 불량하고 저가 부실주에 저런 게 들어가면 영원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반등도 없어요. 자, 나머지 부분하고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문제들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캔들 지금까지 배운 거 거의 90% 이상 한 거예요.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아까 문제 2개 했듯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실 수 있고요. 제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